그리고 DJI 버추얼 플라이트를 해서 핸드폰과 고글 그리고 조종기를 연결하는 제일 왼쪽에 있는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컨트롤러는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조종기 2와 연결하는 맨 좌측에 있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죠. 자, 확인을 누르면 기체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기체 전원이 켜 있으면 옆에 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체 전원이 꺼진 걸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글을 연결해야 되는데요. 고글 배터리와 고글을 연결하고요.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전원을 켜줍니다. 자, 고글에 전원을 켜주게 되면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잠깐만 기다리면 연결이 됩니다. 조종 스틱을 연결했습니다. 자, 조종 스틱까지 연결이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그 구형 FPV 모델하고 아바타를 둘 다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FPV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버추얼 플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밑에 이 단추를 누르게 되면 되거든요. 버추얼 플라이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버추얼 플라이트를 선택을 하면 시간 단축 연습 모드하고 그다음에 아케이드 모드, 자유비행 모드가 있는데, 오늘은 비행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라서 자유비행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비행하고 실행. 자, 그러면 프리플라이를 선택할까요? 자, 프리플라이에 눌러서 출발합니다. 자, 로딩을 잠깐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 노멀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매뉴얼 모드가 전환이 되는 걸 보실 겁니다. 근데 FPV는 매뉴얼 모드로 이륙을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매뉴얼 모드에서 이륙을 하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DJI의 그 드론들은 되도록이면 노멀 모드로 이륙을 하는 걸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멀 모드로 이륙을 하기 위해서 저기 보시면은 조종 스틱을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운데 4시 방향, 7시 방향으로 모으라고 그러죠. 자, 모으면 시동이 걸리고요. 자, 스로틀을 올리게 되면 좀 늦었네요. 자, 올리고 스로틀을 올리게 되면 드론이 이륙을 합니다. 보이시죠? 자, 드론이 이륙을 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가만히 놔두면, 그러니까 스로틀을 가만히 놔두면 딱 고정된 상태로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몇 가지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뉴얼 모드가 아닌 노멀 모드에서는 스틱을, 오른쪽 스틱이죠, 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스틱을 피치와 롤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이동하는 걸 피치라고 하고요, 좌우로 이동하는 걸 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치라는 건 뭐냐면 이 기체의 앞부분을 내렸다 들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을 내리게 되면, 보세요, 앞부분을 내리게 되면 당연히 기체가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니까, 앞으로 전진을 하죠. 그 다음에 놓으면 다시 수평을 이루니까 제자리에 호버링을 할 거고요. 자, 피치를 뒤로 당기면 그 드론의 앞머리가 들리게 됩니다. 들리면 이렇게 해서 뒤로 후진을 하죠. 자, 근데 지금 화면에서는 이게 짐벌이 알아서 수평을 맞추기 때문에 그 드론이 앞뒤로 이동하는 앞뒤에 피치가 들었다 놨다 하는 건 안 보이긴 하는데, 자, 이 상태로 전진과 후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좌우로 이동하는 걸 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스틱을 보세요. 왼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롤을 이동시키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왼쪽 스틱이 아래 위로는 스로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이동하는 건 요라고 합니다. 요는 어떤 거냐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요. 자, 보이시죠? 자,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놓으면 정지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밀면 회전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빨리 밀면, 더 많이 밀면 더 빠르게 회전하죠. 그 다음에 천천히 밀면 천천히 회전을 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피치도 마찬가지인데요. 피치도 앞으로 많이 밀면 속도가 빠릅니다.
자, 지금 빠르죠? 조금 낮추면 뭡니까? 피치를 조금만 하면 천천히 가죠. 마찬가지로 후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많이 밀면 빠르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천천히 밀면 조금만 가죠. 그죠? 자,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걸, 왼쪽 좌우로 이동하는 걸 롤키라고 그럽니다. 롤키를 왼쪽으로, 그 다음에 롤을 오른쪽으로. 그죠? 자, 그 다음 피치를 앞으로 숙이면, 그 다음 피치를 앞에서 들어주면, 그러면 뒤로 이동. 요게 일반적인 센서 드론,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멀 모드의 동작입니다. 여기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잖아요. 키에 있는 스포츠 모드를 누릅니다. 조종기 2에 있는 스포츠 모드로 딱 누르게 되면 스포츠 모드가 되는데, 모든 동작은 똑같습니다. 다만 속도가 빨라져요.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그 실제 드론인 경우에 이 장애물 감지 기능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어도 그냥 들이받게 되는 거죠. 장애물이 있어도 그냥 들이받게 되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지금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라고 합니다. 자, 노멀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는 실제로 이렇게 스로틀 올려서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스로틀 내려서 하강시키고, 그죠? 이렇게 스로틀 올리는 걸 많이 올리면 빠르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내리면 빠르게 내려갑니다. 노멀 모드나 스포츠 모드에서 스로틀의 역할은 위로 올린다, 아래로 내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피치는 앞을 숙이면, 피치를 숙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앞을 숙이면 전진합니다. 그 다음에 피치를 앞을 들어줘요. 앞을 들어주면 뒤로 후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좌우 이동, 롤, 왼쪽으로 숙이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숙이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숙였다가 딱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숙였다가도 놓으면 오른쪽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매뉴얼 모드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노멀 모드나 스포츠 모드에서는 호버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키 조작이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놔두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호버링 하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매뉴얼 모드로 한번 전환을 시켜 볼게요. 매뉴얼 모드로 되어 있는 거를, 매뉴얼을 딱 누르게 되면, 좀 이따 보시면, 누르면 호버링 된 상태에서 이 녹색 모드의 색깔로 키를 이동시키라고 그래요. 지금 보면 오른쪽에 롤 키는 제자리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스로틀이 약간 위쪽에 있죠. 스로틀을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내리면 지금 매뉴얼 모드 바뀐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이 키의 기능이 조금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지금 스로틀이 지금 현재, 아까는 스로틀을 하게 되면 높게 낮게라는 의미였죠. 그 의미는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매뉴얼 모드에서 스로틀은 저 모터의 회전수를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고의 그 차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내리면 모터 회전수가 천천히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려앉겠죠. 자, 그 다음 빠르게 하면 모터 회전수가 올라가니까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매뉴얼 모드에서의 전진은 어떤 거냐? 매뉴얼 모드 전진은 피치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스로틀을 올리면 빨라지겠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반대로 돌아서요. 자, 그 다음 다시 또 보시면 이렇게 빨라지겠죠. 피치를 올리고. 그 다음에 내리면 늦어집니다. 빨라지죠? 느려지죠? 빨라지죠? 느려지죠? 그러니까 매뉴얼 모드에서는 이 스로틀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속도의 개념, 그 높이의 개념뿐만이 아니고 속도의 개념까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노멀 모드로 전환할게요. 자, 노멀 모드 전환 상태에서 봅시다. 여기서 지금 스로틀을 내리면 고도가 내려가죠. 올리면 고도가 올라가요. 즉 노멀 모드나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스로틀 자체가 속도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먼저 스로틀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숙이고 스로틀을 높이면 좀 빨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고도가 더 높이 올라가죠.
이 개념이 달라요. 매뉴얼 모드하고 그 다음에 이런 노멀 모드하고는 이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왼쪽에 스로틀이 노멀 모드나 스포츠 모드에서는 고도에 관련된 개념, 즉 내려간다 이렇게 하면 내려가죠. 자, 이렇게 하면 올라갑니다. 이런 기능인데 매뉴얼 모드에서는요, 보세요. 매뉴얼 모드 다시 바꿀게요. 매뉴얼 모드에서는 얘가 고도도 관련되지만 이걸 타면 보세요. 스로틀이 빨라지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멀 모드나 스포츠 모드하고 매뉴얼 모드는 기동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매뉴얼 모드에서 언제나 이렇게 다시 스포츠 모드로 바꾸시면 언제나 자동 호버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뭘 주의하셔야 되느냐면 보세요. 자, 매뉴얼 모드를 바꿨습니다. 자, 매뉴얼을 바꿨는데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하다가 만약에 스포츠 모드로 바꿨다. 자, 스포츠 바꿀게요. 바꾸면 이런 경우 스로틀이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자동으로 고도가 내려가 버립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즉 매뉴얼 모드에서 노멀 모드나 혹은 그 스포츠 모드로 바꿀 때 스로틀이 저 중간 정중앙 지점에서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였다면 이렇게 자동으로 하강돼 버리기 때문에 노멀 모드나 매뉴얼 모드에서 노멀 모드나 스포츠 모드로 바꾼 상태에서는 기체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확인하면서 이 키가 스로틀 키가 정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심각한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매뉴얼 모드로 갈게요. 자, 매뉴얼 모드에서 전진을 합니다. 전진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눌렀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키 있죠? 브레이크를 누르면 보세요. 지금 현재 키는 매뉴얼 모드인데 이 자체가 지금 현재 노멀 모드로 바뀌어 있다고 나옵니다. 키는 보시면 여전히 매뉴얼 모드예요. 다시 한번 더 누르면 이 상태에서 노멀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눌러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키는 매뉴얼로 되어 있는데 그 조종기 키는 매뉴얼로 되어 있는데 그 조종 상태는 노멀 모드니까 다시 스포츠 모드로 내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매뉴얼 모드로 바꿔서 또 매뉴얼 모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매뉴얼 모드 가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그럼 다시 노멀 모드가 되죠? 노멀 모드가 되면 이렇게 그 자리에서 내가 그 호버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할 때 이 매뉴얼 모드를 벗어나 제자리에 정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보로 맨 처음에 매뉴얼 모드 쓰신다면 언제나 이 브레이크 키를 늘 유념하고 계시다가 급할 때 이 브레이크 키를 눌러서 누를 수 있도록 늘 정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다가 불안하면 브레이크를 누르는 겁니다. 그럼 딱 그 순간 정지해버리죠. 자, 그 순간 정지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DJI 플라이트가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브레이크 이 조종기에 있는 모든 키를 전부 다 동작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인 건 맞는데 이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얘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특히나 매뉴얼 모드에서 보시면 실제 조종 감각이 실제 시뮬레이터나 이런 거에서 보는 것보다 이 중력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서 브레이크를 누른다고 치잖아요. 브레이크를 누르면 얘는 바로 그 즉시 정지해버리죠. 근데 실제로 시뮬레이터에서는 이렇게 바로 정지가 안 됩니다. 왜냐면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 엔진이 아무래도 이 DJI 플라이트, 버추얼 플라이트 핸드폰용에서는 이 물리 엔진이 정확하게 도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세밀한 동작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볼 때는 이것만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면 실제 동작할 때 이게 관성 때문에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움직이는 동작들이요.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가볍게 움직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너무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버처플라이트는 기기의 어떤 그 기능을 익히거나 버튼 기능을 익히는 데는 상당히 유리하지만 실제 매뉴얼 모드의 조종감을 실제로 연습해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키 설명하기 위해서 버처플라이트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시뮬레이터는 제가 써본 중에 제일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일단 리프트오프가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뮬레이터 설명은 리프트오프에서 이어 설명하는 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뉴얼 가죠? 가다가 보시면 브레이크 누르면 그 순간 탁 씁니다. 실제로 이렇게 안 쓰거든요. 쫙 밀려버려요.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이브를 할 때 있죠.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이브 할 때도 보면, 지금 다이브 하는 중이거든요. 다이브 할 때도 보면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무겁게 기체가 뜹니다. 이렇게 가볍게 뜨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해서 이거 믿고서 이게 땅에다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도 되겠다 싶게 이걸로 연습했다가는 실제로 땅에다가 추락시키게 딱 줘서 보세요. 이건 지금 마치 그 게임기처럼 굉장히 쉽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보세요. 이런 것들이 훨씬 쉽습니다. 실제 물리 엔진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정 자체가 굉장히 쉽게 조정이 돼요. 근데 실제로 조정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조정할 때는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조정이 이거하고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은 이제 키 연습할 때 쓰시고요. 실제 조정은 제대로 물리 엔진이 동작하는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버처플라이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잠깐 영상을 위해서 한 가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노멀 모드나 스포츠 모드에서 이륙을 합니다. 이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높이에 충분히 호버링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매뉴얼 모드로 바꾸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거는 지금 제자리에 가 있으니까 왼쪽 거만 살짝 내려서 저 녹색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매뉴얼 모드로 바뀐 거예요. 이때 얼른 기동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매뉴얼 모드로 기동을 해서 매뉴얼 모드는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불안하다 싶으면 브레이크 버튼. 그러면 키는 여전히 매뉴얼 모드에 있지만 내부적으로 드론 내부에서 노멀 모드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호버링을 하게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호버링 할 때 주의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 매뉴얼 모드에서 저 스로틀의 기준이 가운데보다 밑에 내려가 있으면 드론이 천천히 하강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노멀 모드에서는 가운데가 의미가 뭐냐면 딱 그 고도를 유지해라. 위로 올리면 고도를 올려라. 그 다음에 아래로 내리면 고도를 내려라 라는 의미예요. 매뉴얼 모드하고는 이 왼쪽의 스로틀 키의 기능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엘리베이터라고 부르기도 해요. 위로 올리면 올라가고 아래로 내리면 내려가고, 매뉴얼 모드에서는 위로 올리면, 자 보세요. 자, 다시 매뉴얼 모드 가서요. 매뉴얼 모드 가서는 위로 올리면 스로틀이 빨라지고 내리면 스로틀이 줄어지고, 소리 들어보세요. 소리. 자, 올리면 예를 들어서 자, 소리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매뉴얼 모드에서는 이 스로틀이라는 개념 자체가 고도라는 개념보다는 저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고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고의 효과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기본적인 버처플라이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냥 착륙을 시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